어제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밤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코레일은 오후 4시는 돼야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KTX 등 25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격전지에서는 주말 동안 전현직 대통령들까지 출동하며 유세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헬로윈으로 이태원 일대에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 부실을 감추기 위해 보고서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벌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중부 10도 안팎, 남부는 1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토요일 직접 추모하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상 속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쉽게 가시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새로운 한 주 동안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미애 기자.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은 산풍 참사를 겪고도 배운 게 없냐고 강하게 비판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고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빈이 이혼하자 적극적으로 들이댔지만 퇴짜를 맞았다는 언론 보도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소식들은 아침엔 월드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성 기자 오늘 아침엔 소식도 전해주시죠. 금고에 있던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다. 지난해 제주 한 카지노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한 말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돈 대부분을 찾았지만 누구의 돈인지 불분명했습니다. 카지노는 홍콩 본사 자금이라며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중국인이 이 돈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진 입국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선 다가오는 주요 일정들과 그에 따른 이번 주 증시의 향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객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KTX를 포함해 25편의 열차가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오늘 열차를 타실 계획이라면 출발하기 전에 꼭 운행 상황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성화선 기자입니다. 컴컴한 선로 위를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이게 뭐야? 대단 나와가지고 무슨. 어제 저녁 8시 52분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을 앞두고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승객 27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승객 2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지하철 1호선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인근에 멈춰있던 지하철 승객들도 함께 대피했습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시길래 그 밑에 탈출하는 버튼 눌러서 나왔는데 무궁화호는 이미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코레일은 직원 160여 명이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고 밝혔지만 복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당초 오후 1시쯤 복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의 어려움으로 오후 4시 이후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오늘 KTX 등 열차 25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운행 구간이 줄어들거나 출발지가 바뀐 열차도 있습니다. 사고 복구 때까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는 모든 열차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열차를 이용할 승객들은 미리 코레일 톡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그제 저녁에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철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사고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봉역은 열차에 화물을 내리고 싣는 역인데 30대 노동자가 화물 열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실은 열차를 다른 열차와 연결하는 도중에 열차가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작업을 할 때는 열차와 연결하는 노동자와 기관사가 깃발을 이용한 신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무전기를 쓰거나 다른 노동자가 현장에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는 다른 작업자도 있었지만 사고를 목격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분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좀 넓어서 사고 상황을 목격은 못 하셨어요.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코레일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3월 대전에서 열차 레일에 노동자가 끼었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승강장 배수로 점검 중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9월엔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들어오던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의 총선같이 의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선거인데요. 마지막 주말 유세에 전현직 대통령의 부통령, 영부인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이틀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텍사스 휴스턴을 찾았습니다. What do you recommend? Oh, I have the catfish. It's good.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시카고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전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선 양당의 전현직 대통령 3명이 모두 집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민주당 유세장을 함께 찾았습니다. And reason and basic decency are on the ballot. Democracy itself is on the ballot. The stakes are high. 비슷한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츠버그 인근 공항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마치 대통령 시절처럼 전용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등장했습니다. This election is your chance to make your voice heard. With your vote, you can reject left-wing maniacs. You can reject left-wing tyranny. 백악관 인사들이 선거운동에 총출동했지만 현재 판세는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게 유력하고 현재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원 역시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조지아 등 격전지에서 무게추가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날 유세 현장에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바이든보다 인기가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년 전 트럼프를 꺾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단순히 의회 장악을 넘어 2년 뒤 대권에까지 직접 영향을 주게 되면서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헬로윈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 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윤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서 정보과에서 사고 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처리 과정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내용이 담겼는지,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통상 정보관들은 관할 구역에 대규모 행사나 집회 시위 등이 예정돼 있으면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합니다. 용산서 정보과에서도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이를 본 정보과장 등이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 후 부실을 감추기 위해 보고서를 삭제하고 작성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대책본부의 정보보고서 제공 요구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을 위해 보고서를 삭제했는지 아니면 보고와 후속 조치 등 목적이 달성돼 규정에 따라 폐기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의혹을 받는 용산서 정보과장은 JTBC에 정보 보고서의 안전사고 우려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며 보고서 처리나 폐기 등에 대해선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특수본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인원 등 13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한편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정치권에선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이 소식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덕수 총리 사퇴 등 책임자들의 인적 쇄신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 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종교 행사에서 간접적인 사과만 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일은 석고대죄하며 무한 책임지는 자세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 배치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맞섰습니다.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 내에선 주말에 열린 추모 촛불 집회가 정권 퇴진 시위로 변질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모가 아닌 추태라며 정치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등에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본격적인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공세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에서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 관련 주무부처의 기관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합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헬로윈 행사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자들이 뒤늦게 참사를 인지한 점 등을 들어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등의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비판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침엔 월드 유미애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해외 유력 언론이 이번에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까지 언급을 했어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1995년 산풍 붕괴의 유령을 소환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를 자세히 다뤘는데요. 예. 네, 한국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27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의문을 품게 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중 충돌이 심각해지기 전 긴급 전화가 쇄도했지만 경찰이 무시한 것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산풍 참사는 급부상 중인 한국 경제력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면
이태원 참사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 등 전 세계 문화 중심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찾아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근데 외신들은 연일 이번 참사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 강국에 걸맞는 책임감이 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끄럽지만 맞는 진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탄자니아에서 저가 항공사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빅토리아 호수에 추락했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항공기는 대부분 물에 잠긴 상태로 꼬리 날개와 기체 상단부 일부가 수면 위에 드러난 상태인데요. 모두 43명이 탑승했는데 탑승객 중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예. 네,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호수로 떨어진 건데요. 구조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 도중에 숨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 CEO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Kwa kuupdate tuko tumefungua kituo chetu kwa ajili ya wale abiria ambao watakuwa wameathirika, kwa sababu tunaendelea kufuatilia uokoaji, na kituo chetu kwa ajili ya tunaita family assistance kwa hapa Dar es Salaam ili kupata habari mbali.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고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빈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댔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굉장히 트럼프스럽죠. 모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한 겁니다. 예. 네, 오는 8일 출간되는 전기 더 킹 찰스 3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9년 당시 유언한 고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를 저돌적으로 따라다녔지만 퇴짜를 맞았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는 다이애나에게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꽃다발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 빈의 친구이자 언론인은 썰리나 스콧에 따르면 다이애나는 오찬 자리에서 트럼프가 스토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트럼프 때문에 소름 끼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7년과 2000년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이애나비를 성적으로 언급해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이애나비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다이애나와는 뉴욕 어디에서 줄 서다 만나 악수하고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반박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마음만 먹었다면 다이애나와 잘 수 있었다는 허풍을 떤 적도 있습니다. 네, 이달 중순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에도 또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임직원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새벽 시간 이메일로 기습 통보를 받았던 직원들의 경험담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이례적으로 시작이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트위터가 직원에게 안내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고용 상태가 그대로라면 트위터 이메일로 안내받을 것입니다. 고용 상태에 변동이 생긴다면 다음 단계에 관해 개인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4일 전 세계 임직원 7,500명 중 절반인 3,700명이 개인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습적 해고 절차에 분노하는 경험담이 온라인에 속속 올라왔습니다. It seems difficult to me to understand how you would be able to correctly evaluate so many people's positions and performances and the value of roles in such a small period of time. 일론 머스크는 하루 4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트위터가 대량 해고 6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하는 미국 연방법을 어겼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30여 명으로 알려진 트위터 코리아도 대표 1명과 일부 부서원을 뺀 직원 대부분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가 이끌 트위터 자체에 대해 불안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음란물 차단 같은 분야에 투자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폴커 티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 5일 머스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이번 대량 해고에서 인권과 윤리 관련 부서원이 대부분 해고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기쁜 시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데도 계속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경북 봉화광산에서 열흘 만에 구조된 두 분의 노동자들이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어 저희가 의료진의 지침에 따라 전화로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이프, 나무, H빔, 이런 것들 또 토사, 우릉, 광광 하면서 쏟아지는 게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경북 봉화의 아연 갱도에 갇혔다가 열흘 만에 구조된 작업반장 박모 씨는 당시를 이렇게 말합니다. 탈출하기 위해 괭이로 직접 파기도 하고 발파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괭이 2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힌 곳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 10m 정도를 우리가 또 파들어갔어요. 챙겨간 커피 믹스가 저녁밥이었습니다. 첫날에는 빨리 끝날 줄 알고 2개 타 먹었어요. 2개를 한 번에 2개를 종이컵 하나에 다 먹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 저녁밥이니까 저녁밥 먹자 그러고 그걸 먹었어요. 전기 없이 포트에 물을 끓이는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커피포트 사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스틱 부분을 다 이제 떼어내고 그 스테인리스 있는 금속 부분만 가지고 그 안에다가 물 조금 부어가지고 그 모닥불에다 물을 끓여가지고선. 구조 직전은 정말 희망마저 버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떼던 뗄감 나무도 몇 토막이 이제 안 남았었고, 우리가 사용했던 산소, LPG 그것도 다 그거는 이제 진작 떨어져서 없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두 사람의 건강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복도를 조금씩 걷고 먹는 죽의 양도 늘렸습니다. 시력 보호를 위해 꼈던 안대도 자주 벗으면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고 14시간 뒤에서야 신고한 점 등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 씨는 사고 전날도 기관에서 광산의 안전 점검을 나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점검은 하러 온다. 엊그저께 사고 나기 전날도 왔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 거 보면은 그냥 옷에 그냥 바지에 그냥 이 흙탕물 하나 안 묻히고 그냥 나갈 정도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니고. 경찰은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우길기 논란이 있던 일본 국제관함식에 우리 군이 7년 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자위대 함정엔 우길기와 거의 똑같이 생긴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우길기와 다른 깃발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코스카항에서 김현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 물살을 가로지르며 태극기를 단 우리 군수 지원함 소양함이 등장합니다. 12개 참가국 가운데 9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지원함에 탑승한 장병들은 일본 이즈모함 앞에서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자위대 최고 지휘관 자격으로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해군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이즈모함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똑 닮은 깃발이 내걸려 있습니다. 이번 관함식 참가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우길기와 자위함기는 서로 모양이 다른 깃발이라면서 관례에 따라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군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과거와 달리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보냈습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요코스카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지난해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현금 145억 원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카지노 측은 홍콩 본사의 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중국인이 이 돈이 자신의 것이라며 자진 입국했습니다. 이 돈의 주인 과연 누굴까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진 귀국한 중국인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요?
네, 카지노 전문 모집인으로 알려진 30대 중국인 A씨인데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입국하면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작고 이 돈이 실제로 A씨의 소유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제주 한 카지노에서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추적 끝에 134억 원을 찾아내 제주 한 은행에 위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실제로 이 중국인의 소유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돈이 누구 건가요? 네, 이 돈이 누군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운영사는 홍콩 본사의 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 소유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이게 누구 돈인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A씨가 귀국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A씨는 카지노에서 딴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딴 돈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요. 경찰은 이 돈이 누구의 것인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찾은 돈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정당한 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고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결국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총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군요. 한편 이 지난달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온 국민이 불편을 겪었잖아요.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엔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죠. 네, 어제 오후 1시쯤부터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1시간 30분 정도 만에 대부분 복구가 됐습니다. 그 사이 네이버 쇼핑과 스마트 스토어, 지도 등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었는데요. 온라인 게임 대회 중계 서비스는 3시간 가까이 먹통이었습니다. 네, 이게 원인은 밝혀졌나요? 일단 네이버 측은 평소보다 접속량이 크게 늘어 이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자가 몰린 이유로는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이 지목됐습니다. 예. 오후 1시쯤부터 롤드컵 결승전 4세트를 중계했는데 여기에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동시에 몰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롤드컵 중계는 2014년부터 매년 해왔지만 이번처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정확한 오류 범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독 접속자가 많았던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를 본떠 만든 동상이 펑소리와 함께 터지더니 시뻘건 화염에 휩싸입니다. 11m짜리 대형 동상이 순식간에 뼈대만 남고 다 타버렸는데요. 영국에서 열린 본파이어 나이트 행사 현장입니다. 1605년 가이폭스의 화야금모 사건이 무산되면서 국왕이 무사함을 축하하는 건데요. 400년도 넘게 이어져 온 영국 최대 규모의 전통 축제입니다. 곳곳에서 폭죽을 쏟아대며 마음껏 불꽃놀이를 즐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행진을 한다는데요. 불과 관련된 행사인 만큼 이날은 영국에서 소방관이 가장 바쁜 날이라고 하네요. 거북목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허리도 둥글게 굽었고 두툼한 어깨 또한 잔뜩 안으로 말렸습니다. 미국의 한 기술 회사가 3000년도에 사는 인류의 평균적인 모습이라면서 공개한 건데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기기의 반복적인 사용이 신체의 변형을 불러올 거라며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시각화했습니다. 스크린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도 하나 더 생길 거라는데 생각만으로도 오싹해지는 것 같죠? 앞으로 인류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능한 기기의 사용 시간을 줄이고 쓰더라도 자세를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가 공원에 나와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새가 어깨에 내려앉는데요. 이걸 어쩌나 싶은 순간 기자 귀에서 무선 이어폰을 꺼내 날아갑니다. 칠레에서 생방송 뉴스 중 일어난 일입니다. 하필 강도에 대한 보도를 하던 중이었다는데요. 무선 이어폰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 뉴스를 하다가 세계 강도를 당하다니. 뜻한 건 아니지만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렸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중간 선거가 열린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선거가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난주 6년 만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던 국민주 삼성전자의 전망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연준이 이제 앞으로 금리를 더 높이 올리겠다고 발언을 한 이후에 크게 떨어졌었는데 네. 금요일에는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이유가 뭔가요?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그게 좀 주식시장, 뉴욕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는데 네. 그 10월에 비농업 부분에서 이제 고용이 한 26만 명 정도 더 증가가 됐었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봤을 때 10월에 임금 상승률도 전주 대비해서 0.37% 올랐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4.73%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뉴욕 증시는요,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 그러면 악재로 작용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임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예. 임금 상승률 높아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합니다. 그 인플레이션 자극하면 연준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높이겠죠. 네. 긴축 강도를 강화시키겠죠. 그럼 주가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쳤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는 지배하고 있다가 근데 오히려 또 그날 금요일 날은 또 반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그런 긴축보다는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을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또 반대로 또 해석을 했던 부분이 이제 뉴욕 시장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뉴욕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그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좀 네. 작용한 측면이 있었군요. 이번 주에 미국에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중간 선거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식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중간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이제 의회가 어느 손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양당으로 봤을 때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중요했던 게 예산의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산의 집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 만약에 우세하다, 이긴다 그러면 일단은 주식시장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재정 지출 이거를 이제는 약간 덜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조심스럽게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중간 선거 이후에는 주식은 올랐다, 주가는 올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자료에 따르면요, 1950년 이후에 통계를 봤더니 중간 선거 이후에 다 올랐다는 거예요. 전례가 있군요. 네, 이게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 지출에 대한 피봇, 그러니까 전환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있으면서 중간 선거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다 올랐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집중하고 있고 통계를 봤더니 중간 선거 이후에 12개월 동안 한 15% 정도 올랐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거에서 아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예산이랑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예측과 그런 기대감이 있군요. 네. 미국 선거 결과로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엔 우리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연준 발표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 증시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2348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일주일 전보다 이게 한 3.53%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내내 샀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그 정도로 사실 외국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했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발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제로 코로나가 끝낼 수 있다.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은 확진자 나오면 다 막아버립니다. 네. 놀이동산도 놀다가 막아버리고요. 비행기 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막아버리고 그 정도로 봉쇄 정책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완화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었었는데 뭐 중국 정부 당국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3기
집권이 되는 이제는 내년 한 3월부터 아마 그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승진한 이후에 첫 주주총회가 열렸잖아요. 네. 이때 보니까 이제 주가가 연초보다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주주는 600만 명을 네.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찬바람이 불면 오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삼성전자 이제 뭐 찬바람이 불면 뭐 추운 날이 오면 오른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봐도 사실 진짜 그래 왔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민주입니다.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게 6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네. 얼마 전에 이제는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조사해 봤더니. 근데 이게 지난해 말에는요. 이게 566만 명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한 95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군요, 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왜 샀느냐를 봤을 때 이제 저가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매력적이다는 거죠. 많이 빠진 상태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이제 살 때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5만 원 선 후반대에 있거든요. 네. 이제 6만 원 선도 돌파할 수 있다. 고점이 9만 원대였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가 이제는 증권사에서 좋은 어떤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좀 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사고 있고 또 한 다음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정면 돌파를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다 뭐 투자 줄이겠다 했는데 삼성전자 오히려 더 늘리겠다 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삼성전자의 호재로 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주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JTBC 서울 마라톤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은 먼저 다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한 뒤 달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JTBC 마라톤 현장을 최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는 참가자들. 차분하게 몸을 풀면서 자연스레 서로 간격을 유지합니다. 큰 좀 불행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지는 못했고요. 좀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3년 만에 있는 대회라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은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습니다. 일동 묵념. 42.195km 풀코스엔 10,000명, 10km엔 18,000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주최 측은 안전요원을 기존의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연이나 응원 행사는 열지 않았습니다. 경기 풀코스에선 에티오피아의 암듀오르크 와레렉은 타디스가 2시간 6분 59초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35km 구간까지 2위와 접전해버리다 마지막 내리막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우리 선수 중에는 김건호가 가장 빨랐습니다. 여자부에선 김도연이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해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도 얻었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세계선수권 기준기록 통과를 목표로 뛰었지만 내년에는 한국 기록을 목표로 뛰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디딘 저마다의 도전이 서울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앞으로도 실천적인 군사 조치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견결한 대응 의지를 위해
대응 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한미연합훈련 기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수십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중부지방에는 오후 늦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가량 벌어지고 남부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어제 JTBC 마라톤에 참가해서 함께 달렸는데요. 내 숨소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여러 사람이 뿜어내는 호흡 소리를 듣고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 다중의 숨을 통해 삶을 느끼는 또 그 안에서 치유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